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보수층 결집 여부가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바른정당 집단 탈당 과정,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당선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폭행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모두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가고 같이 갑시다.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대선 후보에게 길을 묻습니다. 새 대한민국과 청년을 위한 해법인데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약속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정치데스크는 각 대선 후보들 관련 소식을 균등하게 균형 있게 배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바른정당 사태가 쟁점이 된 만큼 유승민 후보에 대한 시간 배정을 좀 더 늘렸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강병규 기자, 네. 바른정당 사태 일파만파입니다. 바른정당 시도당에서 유승민 후보 현수막 제작 비용을 지불하지 말라. 이렇게 네. 압박까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13명의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한 다음에 이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은 네, 당사장인 유승민 후보야말로 가장 큰 압박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13명의 의원이 한꺼번에 탈당한 데 대한 입장 어떻을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같이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 심정도 제가 이해하고 또 제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쉬운 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가겠다. 네,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흐른 걸까요? 유승민 후보가 맞부딪혔던 악재들과 지난 주말 정치데스크 팀이 직접 만난 유 후보의 신경까지 최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유승민 후보가 아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94명이 되는데 또 한 명이 더 있는 모양입니다. 같이 하기로 합니다. 아니 함께 하자고 나를 한 것도 아니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답보,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 거부에 같은 당 소속 의원들까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유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요? 국정을 맡았을 때 가장 유능할 것 같느냐라고 얘기할 때 유 후보님을 꼽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지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근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진보 후보 2명한테 표가 왕창 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저는 5월 9일 날 투표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TV 토론을 거치며 얻은 자신감도 내비쳤지만 5번을 토론을 거쳐서 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저 사람이 대안이 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저를 좀 새롭게 봐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신생정당의 자금력 한계, 자금력 부족 등도 유 후보에게는 고스란히 악재가 됐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유승민 후보 잘 키워가지고 다음에 틀림없이 당선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유보의 심경도 편할 리 없습니다. 지원 조사하시는 분 중에 우리 유승민 후보 잘 키워서 다음 대선에 번듯하게 내놓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누가 그래? 못 보셨죠? 네, 못 봤어요. 질문을 하고 그건 선거에 있을 수 없는 얘기. 거세지는 후보 사퇴 요구에도 완주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유승민 후보. 그에게는 어떤 묘수가 있는 걸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후보님께서 이거는 내 비법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는 전략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쇼킹한 거 할 줄 몰라요. 그러는 식 정치는 한 번도 안 해왔어요. 뭐 그렇게 쇼를 잘하고 홍보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진심을 될 수 있으면 알리려고 사람들이 저희 진정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알아주면 저를 찍어줄 거다 이래 믿고 하는 거고. 네, 지금 보신 인터뷰 영상은 지난 주말 부산 유세에 나섰던 유승민 후보를 따로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거의 유세 막바지여서 굉장히 피곤한 와중에도 또 당내의 분란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피곤함이 역력한 모습이었는데, 자, 창당 99일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석호 기자, 지금 당 내부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떠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강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전례도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을 앞두고 그 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당에서 집단 탈당을 해서 다른 후보를 돕겠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세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보수 결집을 통해서 반문연대를 해보겠다 이러한 하나의 신호탄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 데스크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노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란 호칭도 아깝다. 그들은 쫄보다. 그러니까 재주 없고 아주 옹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 양아치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 양아치들 14명이 유승민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러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이현수 기자, 굉장히 격한 반응들인데 특히 오늘 탈당한 13명 대부분 중진 의원들이고 그렇죠. 또 지난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또 활약상이 컸던 의원들이라서 더 실망감들을 더 내비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제 뒤에 오늘 탈당을 선언한 13명의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좀 가렸죠. 이렇게 13명의 의원들이 모습이 보이는데 얼굴만 보면 바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김성태 의원, 황영철 의원,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그 탄핵 정국에서 청문회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던 의원들이었죠. 특히 지금 탄핵 정국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잊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생각은 유승민을 지지하고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두고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분당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뭐 짚었던 인사들 외에도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활약했던 바른정당 의원들의 모습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우병우 증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에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네, 위원장 말씀 여기가 뭐 유의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뭐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호 기자, 오늘 탈당한 의원들 앞서 말했다시피 중진 의원들이에요. 정치가 어떤 것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여론의 흐름이 어떤 것이라는 걸 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비난을 감수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현실 정치의 냉혹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현실 정치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당장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당의 존폐 위기에까지 맞는다. 이러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원들과 궤를 함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기초의원까지 이들의 지원이나 어떤 조직이 없으면 이러한 국회의원들도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조직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조직의 힘을 빌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바른정당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최소한의 지지율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 하지만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 후보 유세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저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저러한 보수, 여러분 계속 보수의 정동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혁 보수세력 바른정당에게 보수의 정동을 주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승민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유승민. 네, 불과 사흘 전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김무성 지금 선대위원장도 있었고요. 부산에서 있었던 유세에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탈당파 중에 그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위원장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강별규 기자. 네. 김무성 위원장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위원장이 탈당파의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나와요. 무슨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이 대부분 유승민계라고 꼽히는 의원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본심은 뭘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김무성 선대위원장은요, 아무래도 당을 창당할 때 하나의 주역이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지금 직접적으로 속내를 밝힐 수는 없어도 이렇게 의원들을 좀 만류했다는 그런 내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이해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데요. 이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님은 어쨌든 말씀이 당을 만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당을 나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을 나가지 않겠다고 어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개파의 왕인가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뭐 반박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남겠다고 한 분 중에 김무성 걔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김무성 걔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인데, 최석호 기자. 그럼 김무성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문연대의 촉매제가 될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조금 합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습니다. 김무성계 의원들이 그런 상태에서 대거 탈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김무성만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국민의당과 다시 접촉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는 없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두고 보도록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자유한국당 분위기입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를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성교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과거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을 패족으로 매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없어져야 될 그런 당으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보수의 본가라고 어거지를 피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절반이 이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겠답니다. 그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일괄 복당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그동안 14년 동안 정들었던 한나라당으로부터 시작됐던 자유한국당을 떠나겠습니다. 자, 한선교 의원이 도리어 탈당을 전제로 복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현수 기자, 네. 한선교 의원 한 사람뿐이 아니에요. 서청원, 윤상현, 골수 친박들도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그렇죠. 복당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정도였어요. 어떤 지금 분위기입니까? 뭐 그동안 사실 입을 닫고 있던 친박계 좌장들까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입장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뭐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 알려진 친박계 좌장이죠. 우리 당원과 보수 지지자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도 어떤 사과도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제 윤상현 의원입니다. 현재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죠. 야밤에 바른정당 몇몇 의원을 불러내 꼬시듯 지지 선언을 유도한 건 정치 도의에 어긋난 처사다. 홍준표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성교 의원, 나라를 이 상황으로 몰아놓은 장본인들이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온다고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이 친박계 의원들, 뭐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탈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영을 받고 있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당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국당의 단일화 조건으로 전제한 것이 이 의원들이 포함된 친박계 인적 청산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을 할 때 뭐 나와서 다시 한번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진복 의원에게 친박 인적 청산이 됐다고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진복 의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계 의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그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저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지지세도 지금 끌어모은 게 태극기 집회 세력까지들 다 끌어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서 가장 앞장섰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다시 복당을 받는다. 여기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포함된 거 아닐까요?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때 홍 후보도 나도 생각이 없다. 바른정당과 함께하면 오히려 우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뭐 박근혜 후보를 잇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잇는 박근혜 시즌2가 아니라 이제 친홍파, 친홍준표당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바른정당 탈당하려는 의원들을 만나서도 이제 비공개 대화에서도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잇는 친박당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친박계 의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또 향후 또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규 기자, 제가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극기 집회 측,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임도 오늘 복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후 4시쯤에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이 태극기 집회가 지금 열렸습니다. 이유는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복당하는 문제를 두고 이거 반발을 한 건데, 이 탄핵을 주도했던 이 바른정당 의원들이 어떻게 다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며 홍준표 후보도 이 탄핵 찬성 세력이다라면서 이런 반발 집회를 연 겁니다. 저게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 앞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조원진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홍준표 후보를 또 지지할 수도 있는 세력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